가비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완전한 아웃퍼폼. 네. 오늘은 이제 그냥 아웃퍼폼이라고 부르긴 조금 아쉬운 네. 뭐 슈퍼 아웃퍼폼 정도로 점 말해도 몇 될것 퍼센트 같은데요. 오른 게 아니죠. 예, 점 몇 퍼센트 오른 게 아니라 점 몇 퍼센트 올랐죠. 예. 점 몇 오늘 퍼센트.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뭐 훌륭하죠. 막 두 팔을 벌리고 막 그랬어 혼자서. 조용히 아무도 안 볼 때. 예, 오늘 근데 시장도 좀 의미가 있었던 날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음. 코스닥 지수가 1000을 돌파했습니다. 천스닥의 날입니다. 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코스닥 차트를 보거든요. 옛날에 차트가 잘못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었냐. 지수가 지금보다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코스닥 참여하고 있었어. 그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진실이야. IT 버블 때 IT 버블 때 그게 원래는 200포인트였어요. 200포인트였는데 지수 자체가 제로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 제로를 향해 얼마지? 40포인트인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제로로 가면 안 되잖아. 쪽팔리게. 국가를 대표하는 지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아무리 학고방이라도 그런데 그래서 곱하기 10을 한 거예요. 지수에. 지수를 곱하기 10 했군요. 그거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서 10배를 뻥 틀어놨어. 그런데도 계속 줄줄줄줄줄줄 계속 흐른 거예요. 그런 인고의 20년을 제가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심에 대형주들 좋을 거라고 다 사람들한테 대형주 사세요 막 이래놓고 나는 코스닥 가 있었어. 그럼 그 20년 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인생이? 괴로웠겠지. 그렇겠죠. 괴로웠어요. 이제 겨우 반나마 올랐어. 아직 반토막이지. 제가 그때 회사 생활 시작했습니다. 2000포인트 찍었을 때. 웬만한 그 HTS의 그 차트 가지고는 99년, 2000년 그 IT 버블 때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게 굉장히 긴 시계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좀 특수 차트 이런 화면으로 봤거든요. 월봉으로 보든가. 그죠? 그랬더니 지금 지수는 그냥 바닥에 요만큼 오르는 수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상승을 비교해보면. 사실은 제가 뭣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얼굴 잘생기고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웃네. 나 그때 머리 있었어 다. 입사할 때까지는 그게 2000이 500 막 이렇게 빠지니까 머리가 다 빠져요. 같이 지수 빠지면서 머리가 그때 빠지죠. 빠지셨군요. 예, 다 빠지는 건데 그때 사실은 입사를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제 수준으로는 그때는 진짜 증권회사에 난당긴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일 난당긴다 많이 들어왔을 때가 87년도야. 그 87년도 입사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해. 이렇게 쑥쑥쑥쑥 책을 보면 바로 다 외워버려. 천재들이야, 천재들. 근데 그때도 고점이었거든요. 그 천재들이 들어왔을 때가 아주 역사적 고점이야. 엄청 화랑기였죠. 87년, 88년도 이때. 그러고 나서 화랑기 2000년에 너무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나 같은 사람도 입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참하게 무너진 거지.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반을 회복한 지금이 왔다. 그런 참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정말 의미 깊은 날이네요. 네. 드디어 자릿수가 바뀌었네. 100포인트야 옛날로 치면. 이게 사실 근데 장중에 1000 찍은 거는 1월 달에 한번 찍었었거든요. 네.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900대로 떨어졌지만 네.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0을 돌파를 한 거라서 네. 의미가 있고요. 이거를 좀 지켰으면 좋겠네요. 당분간이라도.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바이오 한번 다 빠져 있었잖아. 바이오가 지금 고점이면 걔네들 빠지면서 다시 눌릴 텐데 바이오가 빠져 있어서 괜찮을 것 같으네. 예. 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기분이 좋았는데 코스피는 조금 심심했습니다. 0.12% 상승에 그쳤고요.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7천억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둘 다 코스피에서는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200억 매도, 코스닥은 400억 매수, 기관은 코스피 3,900억 매도, 코스닥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예. 연기금이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렇죠. 안 팔아도 되는 수준인데 오늘 또 팔았더라고요. 1,200억 정도. 왜냐면 가격이 올랐잖아. 가격이 많이 안 올랐는데 코스닥 잘랐나 보지. 코스닥은 아닌가?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네. 1,200억을. 예. 좀 기대와 좀 반대로 갔는데 어쨌든 오늘 기분 좋습니다. 그거는 레인지 팔아도 되는 레인지인 거잖아요. 최대치가 그건 거지. 그렇죠. 100km 제한 시속에서 꼭 100km로 달리란 법은 없잖아. 98km 달려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죠. 팔 것 같더라. 그래도 사는 종목은 또 사더라고요. 네, 그거야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아침에 그 얘기 들었어요. 한국의 대표 기업들 중에 밸류에이션 낮은 거 제일 가격 오면 어쩔 건데라고 얘기하면서 지주사라든가 뭐 금융회사 굉장히 싸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진짜 싸요. 지주사들 보면 싸죠. 진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난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지주사 들고 그냥 여행 가. 아니면 상속 증여를 하든가. 그것도 방법이야. 내가 보기엔 너무나 싸기 때문에. 그 중에 안 망할 지주사. 홀딱 다 망하면 안 됩니다. 안 망할 지주사. 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소식이 주말간에 한번 나왔습니다. 네. 예, 바이든 정부의 중재를 했다고 하는데 LG가 SK 간에 이제 배터리 소송이 2조 원의 합의가 그렇죠?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예, 평소에 이제 3조 원의 합의금을 주장을 했었던 LG와 1조 원을 주장을 하던 SK의 간극이 커서 SK이노베이션이 철수 비용까지 따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를 고려를 했다는 소식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사라질 뻔한 2,600여 개의 일자리를 지켰고요. 기존의 SK로부터 배터리 계약을 한 폭스바겐과 그렇지. 포드도 타격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도 타격을 피했고요. 이번 합의로 국내외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고요.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예,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됐지만 미국 사업을 이제 계속 지속하게 되었죠. SK이노베이션은 네.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주가로 더 많은 걸 얻어냈죠. 예, 12% 상승을 했고요. 삼성증권 조현열 연구원이 리포트를 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가치의 반영이 기대가 된다라고 썼습니다. 배터리와 이제 분리막 이 가치를 합하면 9.4조 원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분리막 IPO 가치를 고려를 하면 배터리 가치는 현재 2조 원 수준만 반영이 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향후 2년 내로는 이제 삼성 SDI의 생산 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현재는 배터리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준이고 2년 내에는 사업 가치가 대폭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삼성 SDI 시총은 지금 45조 원입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동화기업 6%, 포스코케미칼도 5%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에 주장하던 합의금이 한 3조 원 이상이었는데 2조 원으로 합의를 해서 그런지 LG화학은 0.6%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예, 장중에는 좀 시초가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종가는 조금 아쉬운 그래도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의 그 헤게모니를 일단 2, 3년간 더 지고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은 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네. 참으로 다양한 일이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전망이 좀 안 좋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그거 예, 때문에 롤백 사태라고 하죠. 요 이후로 이제 불매 운동이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1분기 진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로 나올 것이다. 이런 아니 불매 운동으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날 수가 있어? 우유도 아니고? 신기하네. 그런가 봐요. 예. 아니 이거는 다른 거로 대체하기도 힘들잖아요. 게임을 다른 거로 대체할 우유는 이 회사 거 먹다 저 회사 거 먹으면 되는데 이 게임 그냥 해야 되잖아. 그냥 게임을 안 할 수도 있죠. 약간 중독성 있는 거 아니에요? 중독성이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버텨왔는데 네. 뭐 야,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그 중독도 끊을 정도의 그런 그러게요. 그만큼 신기하네. 많이 화가 나셔가지고 뭐 네. 트럭 몰고 와서 시위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DB금투에서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1분기에 매출액을 5,240억 원 전망을 했고 영업이익은 1,000억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수치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수치를 전망을 했습니다. 매출이 저 정도 감소하면 그 정도 하겠지. 예, 근데 컨센서스도 많이 낮아졌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매출액 6% 감소, 영업이익은 31% 감소한 그래도 어닝 쇼크 수준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예, 불매 운동이 불거진 리니지 모바일 요 매출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하고요. 업데이트 효과 소멸로 리니지 2 모바일 매출도 감소하고 일본 출시 성과도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3월에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리니지 모바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면은 18만 7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2월보다는 약 20% 정도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어허. 리니지 2 모바일도 11%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네, 리니지 모바일은 그간 꾸준히 2, 30만 명대 사용자를 유지를 하면서 계절적 영향도 사실 받지 않았었는데 이번 불매운동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친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인 IGA 웍스의 데이터이고요. 네. 반면에 NC소프트는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다. 예, 외부 조사기관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차이는 크다. 이용자 수 지표는 안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NC소프트 오늘 주가는 2% 정도 하락에 그쳤습니다. 저 정도 안 빠진 모양 2%밖에 안 빠졌으면. 네, 뭐 그간의 컨센서스도 많이 좀 내려왔고요,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 소식이 좀
아직도 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간에 계속 주가 하락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크지 않았습니다. 네, 예. 예, 실제 한번 실적 나오는 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카드 승인액이 3월 달에 16.5% 전년 네. 동기 대비 늘었다라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신한카드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코로나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카드 승인액이 이제 12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였거든요. 예. 그리고 1월 달에는 3.7% 감소였습니다. 근데 2월에는 좀 회복을 했어요. 4.8%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가 3월에는 이제 16.5%로 두 자릿수로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기저효과를 고려해도 코로나 이후의 회복세가 좀 뚜렷해 보이고요. 반면에 온라인 카드 승인액은 굉장히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코로나가 터졌던 작년 3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를 했고요. 올해 3월도 20%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한 아주 뭐 코로나 상관없이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뭐 매매는 이쪽으로 다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 많이 죽었었는데 오프라인도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람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예. 지금 좀 거리두기가 좀 강화될랑말랑하는 모양새잖아요. 네. 뭐 강화가 되면은 조금 뭐 다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이대로 좀 회복세가 완연하게 오프라인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수혜주를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긴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네.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관세청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를 했습니다. 3월도 장난 아니었어요. 3월도 많이 늘어났었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일평균 기준으로는 32.6% 더 크게 늘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자동차? 지난 3월은 반도체 자동차였는데? 네. 근데 이제는 그것도 좋았는데 더 앞섰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네, 수출 강세로 보인 분야는 무선 통신 기기가 52%, 어허. 휴대폰 많이 팔았죠, 삼성에서. 그리고 석유 제품이 35%, 그리고 승용차 30%, 반도체 25%였습니다. 오. 네. 네, 수출 상대국으로는 이제 베트남이 45%, 중국이 27%, 미국이 22%, 유럽이 12%, 일본이 3% 증가한 반면에 중동은 12% 감소를 했습니다. 네, 수출 베트남 경쟁이... 늘어난 건 무선 통신 기기네. 네, 그 반제품을 수출한 모양이네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4월 1일에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SK텔레콤이 이제 디즈니를 놓쳤지만 애플 TV하고 손잡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게 이제 결과가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중에는 이제 콘텐츠 전용 셋톱박스인 애플 TV를 설치를 하면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의 이제 글로벌 OTT를 같이 볼 수 있는 멀티 OTT를 SK 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버전인 SK 브로드밴드 셋톱박스와 iOS 버전인 애플 TV 간의 연동을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말로 하는 애플 그 말로 받는 그건가 보네요. 네. 아마존 그걸 뭐라 그러지? 아마존 프라임이요? 아니요, 뭐 이렇게 음성이 알렉사? 그런 건가 보네요. 네. 돌았으면 까먹어 이름을. 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알리바바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네, 3조 맞았죠. 네. 근데 오늘 주가는 얘만 올랐어요. 오늘 홍콩도 한 1% 빠졌죠. 네, 홍콩 1%, 심천은 2%. 앞서 이제 중국 마감을 하는데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 갖고 조심조심 방송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이거 뭐 근데 막 밝은 얼굴로 하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막 1%, 2%씩 막 두들겨 맞았거든 오늘 중국 마감이. 네. 그래서 그렇군요. 선물 드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예, 알리바바가 독과점으로 3조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자사 쇼핑몰에만 입점하도록 지위를 좀 남용은 했죠. 그 대가로 과징금 부여받았고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 행위의 성격, 정도, 지속 기간 등을 고려를 해서 이 같은 과징금을 결정을 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관련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3조 원 수준이면 한 3% 정도 부과받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퀄컴이 2015년도에 1조 받았는데 그거에 3배나 받았다. 뭐 엄청나게 때려 맞았다. 그건 아니라는데? 예, 그 정도 이렇게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가 한 7.5%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조 때를 맞을 줄 알았대요. 네, 예상은 훨씬 더 컸죠. 네네. 근데 예상보다는 좀 과징금 수준이 낮았고요. 악재 소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네. 그래서 이 과징금은 이번 1분기 한국
우리 기준으로 1분기고요. 알리바바는 이제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1분기는 아닌데 어쨌든 1, 2, 3월 요 손익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0년 3월 결산 순이익이 한 10% 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그 공포감에 비하면. 네네네. 예. 아, 돈 많이 번다. 예, 굉장히 돈 많이 벌죠. 네. 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제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올해 1983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평균치는 조사를 해보니까 6.4%로 보도를 했습니다. IMF도 그랬어요. 6.4. 예, 그렇죠. 다 6% 전망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똑같은 예상을 했는데 올해 전망치를 그때는 3.7%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 요것보다 2.7%포인트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네. 현실화된다면 1983년도에 7.9% 성장한 이후에 가장 큰 성장을 달성하는 셈이고요. 또 2022년의 경우에는 3.2%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 반토막 정도로 예.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5에서 한 2% 수준임을 고려를 해볼 때 앞으로 2년 동안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2년이 될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올해 미국 내 일자리는 710만 개 는다고 하고요.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또 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수치는 490만 개였는데 네네. 여기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실업률 수치도 작년에는 5.6%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계산했을 때는 4.8%로 전망치가 네네. 낮아졌습니다. 700만 개 해도 아마 900만 개일걸요? 이 일자리가 날아간 게. 그래서 날아간 예,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회복은 못 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말에는 1.9%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2023년도 말에는 2.5%로 예상을 했습니다. 2년 후기 때문에 네. 다소 완만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1.9면은 장난이지. 1.7도 갔다 왔는데, 1.7 중반도 갔다 왔는데, 그죠? 네. 올해 말 1.9면은 굉장히 양호한 상승. 양호하지. 뭐 받아들이지.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조만간에 그 소비자 물가 본격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도 소비자 물가가 본격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고용과 합해졌을 때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지까지는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번 달에 있는 연준에서 특별히 다른 얘기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으니 아마 연준 날까지는 평화스럽고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만 안 나오고, 그리고 다음 달도 높을 거야 라는 예상만 없다면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물가지수가 되게 높게 나오고 다음 달까지 높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다시 시장은 쫄겠죠.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럴 때 우리가 확 올라가 당겨야 되는데 저평가 해소 좀 하고요. 예, 그렇죠. 네, 오늘도 한 기업 분석을 살짝 해보면서 제가 회사에 전화해봤어요. 너무 이상한 거야, 가격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야. 이익을 많이 내는데 액면가도 안 해. 내가 뭐 잘못 모르고 있는 뭐 다른 게 달려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 찾아봐도 없는 것 같고, 재무제표 그 다트에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건 달려있는데요. 근데 그건 되게 좋은 조건이었어. 좋은 조건이 달려있는데도 주가가 후져. 신기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아무래도 외면받는 그렇죠. 외면 받고 있죠. 네, 외면 받고는 그런 거 찾는 거 전문이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그것이 증시각도기다. 오늘 여러 개 찾았어요. 그러시군요. 여러 개 찾았어요. 레벨 좀 편입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렇죠. 이제 시차를 두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쪽으로 방향을 돌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전체에서 저는 분명히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 찾는 건 여러분 보물찾기로 여러분이 알아서 정말 큰 힌트를 드렸어요. 네. 오늘 또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또 다시 생겨서 이번에 좀 오늘 다 씻겨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